네, 안녕하세요. 국영대 컴퓨터공학과 장원두 교수입니다. 네, 컴퓨터 그래픽스 및 실습 이제 11주차 1교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다 못했던 지역 조명 모델 부분 이제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에 음영, 그 다음에 지혜를 조명과 음영 이 부분 실습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산광의 효과. 자, 아까 말씀드렸죠? 면이 서 있는 방향에 따라 가지고 밝기가 차등적으로 부여된다. 차등적으로 밝다라고 아까 말씀드렸고, 이제 그래픽스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부여해야 이제 좀 더 이제 진짜 같은 그런 화면을 만들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그래서 최종적으로 물체가 가지는 색상은 뭐냐면 빛의 색상. 물체의 원색상. 물체 원래 뭐 빨간색이다. 그럼 빨간색이 있고요. 빛이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반사가 일어나죠. 빛에도 원래 색깔이 있을 거고요. 빛이 들어와서 얘가 그냥 퍼져 나가는데 이때 이제 반사가 어떤 식으로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같이 이게 합쳐져 가지고 최종적으로 어떤 물체가 모니터 화면에 보여지게 되는 그런 색상 값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 자, 경면 반사는 이제 뭔가 반질반질한 표면에서 광원의 색을 그대로 반사한다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도 말씀을 드렸는데 입사각과 반사각이 동일하다는 게 이제 뭐 이게 40도면 얘도 40도 이게 아니고 이제 들어오면 이제 90도로 이렇게 튕겨 나가잖아요. 이제 면이 있으면 이렇게 들어오면 옆으로 나가고 90도가 아니죠. 이제 요거 법선 벡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대칭하게 이제 튕겨 나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반사각이 동일하고 정확하게 반대 방향으로 날아간다. 그래서 이제 아무 데서나 보이는 건 아니에요. 이제 시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시점이 정확하게 입사각의 반대 방향일 때 보여요. 또 바꿔서 얘기를 하면 시점을 기준으로 어디선가는 보고 있으니까 어디선가는 빛이 들어올 테니까 그죠? 시점을 기준으로 어딘가를 보고 있을 때 이제 그 지점에 들어왔던 시점에서 그 지점을 본 곳에서 반대쪽으로 이제 반사각이 어딘가 이제 역으로 찾아보면 나오겠죠. 들어오는 각, 입사하는 각이 딱 나올 텐데 그 입사각으로 들어오는 빛만 보이게 된다. 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경면 반사입니다. 자, 확산 반사만 적용을 하게 되면 이제 특별히 이제 삼성처럼 보이긴 하는데 약간 음영이 이제 지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좀 아쉽죠. 뭔가 여기서 이제 경면 반사가 들어가게 되면 특정 지점이 이제 좀 더 밝게 하얗게 이제 빛나게 됩니다. 요거는 빛의 색깔이죠. 빛이 흰색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흰색으로 표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지역 조명 모델까지 하고 오늘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확산 반사, 경면 반사 이제를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개수를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산 개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빛이 어떤 물체가 점점 밝아집니다. 확산이 되고요. 그 다음에 경면 개수를 늘릴수록 이제 거울 반사잖아요. 거울 반사니까 더 이제 그런 여기도 엄청 커졌죠. 경면 개수를 늘릴수록 더 하얗게 밝아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광택 개수입니다. 이거는 이제 재질을 설정을 하는 건데요. 이제 광택 개수를 설정을 하면은 또 물체가 이제 달라지게 됩니다. 얼마나 이제 얘가 반짝반짝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별도로 설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이제 요거를 이제 좀 더 사실적으로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옵션을 넣을 수 있는데요. 일단은 거리에 따라서 빛이 약해지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태양빛 같은 거를 모델링을 한다 이렇게 되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제 어떤 좁은 공간에서 뭐 촛불 같은 거를 이제 어떤 효과를 이제 모델링을 한다 이렇게 되면 빛이 약하기 때문에 멀리까지 밝아지진 않잖아요. 조금 어느 정도 범위만 이제 밝아지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표현을 하려면 이제 빛의 세기가 거리에 따라서 좀 약해지도록 이렇게 옵션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특정 팩터를 만들어 가지고 거리에 따라서 다르게 할 수 있도록 팩터를 만들어서 다르게 조정하면은 보다 사실적인 효과가 가능합니다. 실습을 해봐야 되는데 실습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건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거하고 유사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 지역 조명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제 모든 광원에서 나오는 빛을, 아까는 이제 광원 하나를 이제 기준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은 광원이 이제 여러 개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빨간색 빛, 요거는 파란색 빛, 이런 게 따로 있을 수도 있겠죠. 빛이 들어오면 이제 어떤 특정 물체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특정 물체의 특정 지점에서 보면 이제 빛이 여기로 들어오는 빛의 종류들이 몇 개 있겠죠. 어떤 빛은 가려져 가지고 아예 안 들어오는 곳도 있겠죠. 자,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그것을 전체적으로 모두 합산을 합니다. RGB에 대해서 각각 계산을 하고 다 합산을 해가지고, 그리고 이때 광원의 특성, 그다음 물체 특성을 각각 곱해서 이제 이렇게 합산을 하는데, 이렇게 합산을 해가지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나오는 것이 이제 우리의 시각, 눈에 들어오는 그 빛의 성질이 되겠습니다. 크기와 그리고 빛의 색깔이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음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음영이라고 하는 것은 물체의 면에 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빛이 물체에 비치고 그 빛이 물체에서 반사되는 그런 효과를 주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 살펴볼 음영은 물체의 한 면이 무슨 색깔을 가지느냐 하는 부분을 말합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요. 물체의 하나가 하나의 면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얼굴이 하나의 면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의 얼굴은 하나의 면으로 이루어져 있죠. 연결돼 있죠. 그런데 이거를 컴퓨터 그래픽으로 구현을 할 때 요거 얼굴을 하나의 면으로 구현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굴곡이 있잖아요. 얼굴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이 굴곡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지금까지는 여러분이 지난번에 중간고사 때 여러분 하실 때는 얼굴이다. 그러면 이제 커다랗게 그냥 굴을 하나 딱 넣어놨죠. 축구공 같은 걸 하나 딱 넣어놓고 요게 얼굴이야. 이렇게 했죠. 조금 더 이제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 굴을 여러 개 썼죠. 얼굴에 대한 굴을 쓰고, 눈이라는 굴을 쓰고, 그죠? 여기에 뭐 이렇게 도형을 만들어 가지고 갖다가 이제 심었어요. 자,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런 식으로 보통은 이제 얼굴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 3차원 모델을 만들진 않고요. 3차원 모델을 만들 때는 얼굴이라고 하면 얼굴의 요 면 자체를 하나하나 따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삼각형들로 요거를 연결을 시킵니다. 자, 붙여 나가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 개의 다각형들을 이어 붙여 가지고 하나의 그런 면을 만들어내는 거, 하나의 그 물체를 3차원 물체를 만들어내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얼굴의 한 면이 어떤 얼굴에 있는 하나의 얼굴 안에 포함되어 있는 얼굴이라는 그런 도형 안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의 도형의 면, 그 면의 색깔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이제 구가 있는데 구 하나 이렇게 말고 이제 구를 좀 또 자세히 보게 되면 구가 이제 그 와이어 모델 해보면 딱 보이죠. 여기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 구를 만들기 위해서 이게 잘라놨던 하나하나의 조그마한 도형들, 이 도형들의 색깔을 어떻게 부여하는가 하는 부분이 음영 부분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로 쉐이딩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쉐이딩을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가장 기본적인 쉐이딩 방법은 플랫 쉐이딩이에요. 플랫 쉐이딩. 자, 플랫 쉐이딩은 그냥 하나로 똑같이 칠하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화면에 보시면 이제 어떤 산 같은 거를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이 산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지금 여러 개의 사각형으로 만들어져 있죠. 구성되어 있죠. 사각형 하나하나가 서로 다른 색깔을 가집니다. 그렇죠? 이제 라이팅이 적용이 된 거예요. 라이팅이 잘 적용이 됐는데 또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굉장히 어색하죠. 왜 그렇죠? 이게 그라디언트 효과가 상 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두운 부분에서 갑자기 밝은 부분으로 바뀌니까 너무 어색한 거죠. 이거는 좀 현실적이지 않은 거죠. 여기 뭐 그림자가 갑자기 이렇게 딱 져 있는 거 아니라면, 선을 따라 그림자가 져 있는 거 아니라면 이렇게 갑자기 바뀌는 게 아니고 여기서 서서히 스무스하게 바뀌어야 이제 현실적인 그런 느낌이 날 거예요. 그래서 플랫 쉐이딩의 경우에는 하나의 다각형을 그냥 하나의 색깔로 그냥 칠해버리기 때문에 빠르고 간단하지만 현실적이지 않다. 그리고 이제 왜 현실적이지 않은가? 여기서 일단 하나의 색으로 가진다는 것 그 자체가 현실적이지 않고요. 그 다음에 그 경계가 굉장히 뚜렷해 보여요. 이게 일종의 이제 착시 효과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이제
그 연한 부분이, 색상이 연한 부분이 있고 진한 부분이 있으면 그 사이의 경계가 도드라져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제 옆에 밝은 부분은 더 밝게 느껴지고 어두운 부분은 더 어둡게 느껴지는, 그래서 그 사이 경계가 굉장히 진하게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조금 없애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양한 쉐이딩 방법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구로 쉐이딩이라고 있어요. 영어로 스펠은 이제 구로, 이제 G-O-U-R-A-U-D 뭐 이렇게 돼 있죠. 구로 쉐이딩. 자, 구로 쉐이딩 같은 경우는 이제 정점의 색을 보관해서 다각형 내부를 서로 다른 색으로 채운다, 이렇게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여기서 이제 정점, 여기 뭔가 쉐이딩을 하긴 해야 돼요, 그죠? 여기가 어둡고 여기 밝으니까 이 어두운 부분에서 이제 뭔가 요 사이에서 어두운 밝은 부분하고 근접한 어두운 부분은 조금 더 밝은 어두움, 그죠? 약간 밝게, 그 다음에 멀리 떨어질수록 조금 더 어둡게, 이런 식으로 쉐이딩을 넣을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정점의 색, 여기 각 정점이 여기 만나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의 색이 뭔지를 계산을 하고 이 정점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나 라는 걸 계산을 해가지고 이제 안쪽을 색칠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주니까 자,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훨씬 낫죠? 뭐 이렇게 뭔가 그냥 천을 이어붙인 것 같은 그런 모양에서 약간 그래도 3차원 모양이 조금은 나는 그런 구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색합니다. 자, 왜냐하면 요 구로 쉐이딩 같은 경우는 정점을 따라서 쫙 보관을 해버리기 때문에 실제로 얘가 평면이라고 생각을 하고 보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평면이라고 생각하고 사실은 근데 평면은 아니잖아요. 이게 평면이라기보다는 이게 구인데 여기가 이제 볼록하게 이제 이렇게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일일이 이제 볼록하게 모델을 만들기가 힘드니까 그냥 평평하게 잘라버린 건데, 색상을 이제 평평하다라고 생각하고 색상 처리를 해버리니까 이게 좀 이상하게 된 거죠. 자, 이게 만나는 모서리 부분이 이렇게 더 빛난다든지 이런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온 것이 퐁 쉐이딩입니다. 이제 사람 이름이에요, 이게. 이제 요 알고리즘을 만든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퐁 쉐이딩. 자, 퐁이라는 이제 교수님이겠죠. 퐁이라는 사람이 이제 만든 쉐이딩 방법입니다. 요거는 어떻게 하냐면 정점의 법선 벡터를 보관해요. 정점의 값을 가지고 이제 보관하는 게 아니고 거기 법선 벡터를 가지고 보관을 해가지고 이제 내부를 채우게 됩니다. 이제 요 방법을 쓰면은 가장 이제 장점이 뭐냐면 요거를 잘라버렸잖아요. 칼로 자르듯이 이렇게 탁탁탁탁 잘려 있는 부분인데 얘네들이 이제 보관을 하게 되면서 요 법선 벡터를 사용해서 보관을 하게 되면서 원래 이제 동그랗다고 우리가 가정을 하잖아요. 내부적으로 동그란 구야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원래부터 있었던 그 구의 형태, 그 부드러운 형태가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맨 오른쪽에 퐁 쉐이딩을 한 결과거든요. 그래서 모델 자체를 바꾸는 건 아니에요. 모델 자체를 세밀하게 얘가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어라고 해가지고 하나하나 이제 튀어나온 그 지점을 계산해가지고 좌표를 잡는 건 아니에요. 그냥 단순하게 보관을 하는 건데, 보관을 한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마치 모델을 그냥 만든 것처럼, 이제 비유를 하자면 실제로 이제 우리가 색칠을 할 때, 그림을 그릴 때 그냥 스케치북 상에서 그림을 그려요. 그리는 실제로 이제 뭐 사람이 거기서 올록볼록하게 튀어나오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색깔만 잘 넣어도 마치 얘가 3차원상에서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할 수 있죠. 네, 그런 그림들 많이 봤죠. 여러분 뭐 이렇게 바닥에다가 막 그려놨는데 그 그림자나 음영을 적절하게 넣은 그림들은 어때요? 마치 거기에 뭐 이렇게 그냥 평범한 바닥인데 거기에 마치 커다란 동굴이 있는 것처럼, 상어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게 하는 그림들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시죠?
그게 쉐이딩이 잘 된 거거든요. 이제 그런 작업들을 여기 이제 그래픽스 상에서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굉장히 부드럽게 실제 구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나타나게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미세면 모델링이라고 해가지고요. 이제 각각의 이제 좀 금속 재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잘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우리가 실제의 표면을 어떤 물체의 표면은 굉장히 거칠잖아요. 그래서 그 거친 면들을 이렇게 모델링을 하는, 그래서 그 거친 면들에 따라 가지고 이런 거친 면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나올 거야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만들어 적용을 시켜주는 모델링 방법입니다. 그래서 쉐이딩 방법이죠. 그래서 블린 쉐이딩, 뭐 쿡 토렌스 쉐이딩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통해 가지고 이제 확산광을 이제 조금 조절해 주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맨 왼쪽이 지금 플랫 웨이딩이고요. 그 다음에 그 왼쪽이, 오른쪽이 폼 웨이딩. 자, 반질반질하죠? 그 다음에 블린 웨이딩. 자, 여기 들어가면 뭔가 약간 거칠다. 표면이 뭔가 까실까실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실 거예요. 그 다음에 쿡 토렌스 쉐이딩. 이거 같은 경우는 뭔가 진짜 뭐 약간 메탈 느낌 이렇게 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래픽스의 조명과 음영 이런 부분이 되었고요. 이제 잠깐 쉬었다가 계속해서 이제 조명과 음영 이렇게 실습 부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